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 사냥이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를 등산이 거의 모든 손상의 총집합이죠. 특이한 게 십자인대 끊어진 사람도 봤어요. 연골판 뿌리파열이나. 산 언제 갔어요? 맨날 얘기해 주면 가잖아. 올라가는 건 돼요. 대신 내려주고.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요새 날씨가 좀 풀리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릴 때 등산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나이도 들고 게을러지고 이러면서 산을 이제 거의 안 가긴 하고. 어릴 때 한 거 되게 많네. 지금 안 하고 어릴 때 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옛날에는 진짜 어릴 때는 요새 산에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올라가는 그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가 않았어요. 뭐 없는 길로 막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엄청 험하고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도 아무런 보호막이 안 쳐져 있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어릴 때 뭘 많이 해서 훌륭하게 컸구나 이렇게. 저희는 실제로 동문 등산 대회도 해요. 5월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공의들은 필수 참여거든요. 그래서 그 동문 등산 대회에 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산을 올라갔던 게 그 동문 등산 대회 4년차 때 갔던 동문 등산 대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고갈된 체력으로 졸려서 정신없는 그 정신으로 꾸역꾸역 산을 이제 교수님들 따라서 올라가고 교수님들 산 잘 타세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이제 내려와서는 이제 안 그래도 바닥난 체력 이제 마이너스를 찍고 거기다 이제 반드시 먹어야 하는 막걸리를 이제 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 보면은 마탱이가 가죠. 전국에 때 되게 등산 대회를 가면은 1년차 있잖아요. 1년차 때는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와이셔츠 입고 올라가거든요. 산을. 아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옷이 없어요. 옷이 없고 당직 쓰다가 불러 나갔는데 외출복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액 1년차 때는 사실 우리는 복장 규정 같은 게 있어서 까만 바지에 흰 와이셔츠 뭐 넥타이랑 이렇게 구두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바로 끌려가는 거죠. 그럼 그대로 등산을 가는 거죠. 그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해요. 아무도 시키진 않았는데. 교수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입고 왔냐 라고 뭐라고 해요. 이거 계속 라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1년차 때는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두세 달을 집에 아예 못 가요. 심지어 그냥 당직실에서 계속 사니까 옷은 그래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부모님이 빨아서 갖다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새 옷 입는 게 어디야 그러기도. 그렇지. 거의 뭐 여름이 돼서 이제 집에 가거든요. 여름에 긴팔 입고 집에 가고. 여름에 반팔이 없어요 옷이. 그래서 그 긴팔 입고 집에 가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다 진짜라는. 싫어하죠. 네, 싫어한데 충격 실화입니다. 충격 실화. 레지던트가 왜 레지던트냐면은 병원에 사는 사람이라 레지던트거든요. 레지던트라는 말 보세요. 거주자잖아요. 거주자. 그 내과 교과서를 처음 만든 그 닥터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레지던트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무슨 전공의가 집에 가 병원에서 살아 그래가지고 정말이에요. 세계가 똑같구나. 정형외과지 그 사람. 아니야. 구독. 등산이라는 그런 운동 활동이 정형외과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이거든요. 정형외과 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등산이 거의 모든 손상의 총집합이죠. 중증 외상 그러니까 뭐 어디 낙상을 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중증 외상부터 해서 중증 외상 센터에서도 거기 등산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 한 명 나왔었잖아요. 중증 외상부터 경증 외상은 정말 많이 생기죠. 발목 삐고 넘어져서 손목 부러지고 이런 거 정말 많이 생기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싫어하는데 등산하다가 다친 사람 어디까지 봐봤어요? 나는 거의 하지 쪽 부러진 정도까지밖에 못 봤지. 거의 그게 대부분 많으니까. 심하다기보다는 약간 특이한 게 십자인대 끊어진 사람도 봤어요. 아 그래서 다리 돌아가면서 다치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저는 가능한 거니까. 제가 울릉도에서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울릉도에는 봄만 되면은 울릉도 명이나물 그 울릉도 진짜 특산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자연산은 또 따로 또 쳐줘요. 그래서 봄만 되면 명이를 캐러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요. 따기 쉬운 곳에 있는 것들은 누가 다 벌써 따가고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 사냥이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실제 비유예요. 예, 사냥이나 갈 수 있는 곳을 올라가서 거기서 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레저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그 울릉도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다들 명의라면 치를 떠는데 돌아가신 분 당연히 있었고요. 제가 근무할 때 정형외과 의사인 저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로 오셔가지고 제가 뭘 할 게 없었고 제가 뭘 할 만했던 분은 낙석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절반 정도 절단이 되셨었어요. 개방성 골절인데 근절단. 근육이랑 인대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다리는 있는데 거의 끊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 울릉도에 입도한 바로 다음날 그런 초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그분 다리를 어떻게 수습해갖고 바로 헬기로 날아갔죠. 등산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는 안 다쳐.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때 근육이 이미 굉장히 경련 같은 게 이제
한번 쉬면 내려올 때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다리에 그 힘이 실리거나 무리가 가는 거는 사실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가 아무래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실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나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힘이 탁 풀리면서 경련이 생기면서 이제 발목이 탁 꺾이거나 다리가 골절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엄청 많죠. 내려올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툭툭툭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쿵쿵쿵 거리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흔한 또 손상 중에 하나가 또 무릎에 연골판 찢어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뚝 소리가 나면서 아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연골판 뿌리 파열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런 분은 또 산을 가죠. 무조건 가죠. 산에 중독되면 이게 몸이 이제 둘째가 됩니다. 수술 끝나고 묻잖아. 산 언제 갔어? 맨날 얘기해. 그러면 가셔라. 올라가는 건 돼요. 대신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는 거 안 되나? 내려오는 거 안 되고 올라가는 산에 거 레지던트가 되는 거야 진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시든 어쨌든 올라가시는 건 가능합니다. 좋아요. 확실히 근데 봄에도 환자가 산에서 다친 환자가 많는가요? 봄에는 비 오면서 딱 미끄러운 거는 많고요. 겨울은 사실 산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눈이 오고 이제 진짜 위험하니까. 진흙 같은 그런 땅도 많고 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겨울에 또 쉬었잖아요. 근력 약화와 뻣뻣함이 있는 상태에서 가자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예전과 갔던 똑같은 험난한 산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봄이나 가을 같이 더위에서 추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런 환절기에 있는 상태의 산이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춥거나 훨씬 더 덥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온도 때문에 몸이 굳어서 혹은 온도 그 자체로 뭐 열탈진을 일으킨다거나 탈수를 일으킨다거나 동상에 걸린다거나 몸이 굳어서 부상을 쉽게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훨씬 겪기가 쉽죠. 한겨울이나 한여름은 오히려 대비를 하고 올라가거든요. 한여름에는 덥겠지. 더위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한겨울에는 춥겠지. 보온 장비 챙기고 아이젠 챙기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애매한 계절에는 그걸 안 했다가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 이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따뜻한 봄이 되면서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등산을 할 때 뭐 즐거움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더 안전한 등산을 즐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